안녕하세요. 60대 이후 왜 갑자기 몸이 무너질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줄이고 컨디션이 좋아진 실제 시니어 루틴. 약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어요. 필요한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활을 함께 바꿔야 진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생활 패턴을 바꿔서 컨디션이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시간을 고정한다입니다. 조 씨는 65세입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주말엔 10시, 11시까지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곤했어요.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꾼 게 기상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해도 주말이어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답니다. 몸이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알람 없이도 6시 30분에 눈이 떠지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운한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집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낮에 활동할 때도 컨디션이 좋아져요. 반대로 오늘 늦게 자고 내일 일찍 자고 주말엔 또 늦게까지 자고 이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계속 피곤해요. 햇빛 쬐기 오전 중에 하루 30분 딱입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한 다음 조씨가 추가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햇빛이 뭐가 그리 중요해? 싶었답니다. 근데 해보니까 달랐어요. 아침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녁엔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조씨는 아침 7시쯤 나가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했어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면서요. 그랬더니 낮 동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답니다. 우울한 느낌도 줄어들고 활력도 생기고. 그리고 밤엔 잠이 잘 왔어요. 특히 겨울철에 더 중요합니다. 겨울엔 해가 짧으니까 햇빛 쬐 기회가 적어요. 의식적으로라도 나가서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간단한 움직임 걷기 전에 5분 스트레칭. 아침 햇빛 산책 전에 조씨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집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푸는 겁니다. 목 돌리기, 팔 돌리기, 허리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 싶었는데 확실히 달랐대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했어요. 그 상태로 바로 나가서 걸으니까 무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5분만 몸을 풀고 나가니까 걸을 때 훨씬 편하더래요.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덜 뻐근하고. 노년기엔 아침에 몸이 특히 경직돼 있어요. 하룻밤 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격하게 움직이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아침엔 항상 가볍게 몸을 풀고 나서 활동을 시작해야 해요. 운동 걷기보다 먼저 한 것. 조씨가 루틴을 바꾸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게 운동이었습니다. 예전엔 걷기만 했어요. 매일 1시간씩. 그런데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10개, 벽 푸시업 10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개.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야 싶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5분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며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스쿼트 15개, 20개. 천천히요.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졌답니다. 무릎이 덜 아팠어요. 걸을 때도 더 가볍게 걸었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어들었어요.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그 부담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허리, 발목이 아픈 거예요. 반대로 근육이 강하면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관절에 가는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배도 덜 나오고 체력도 좋아집니다. 노년기엔 걷기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식사 줄인 게 아니라 바꾼 포인트. 조씨는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어요. 대신 내용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밥 한 공기, 국, 반찬 먹었어요. 점심도 비슷하게 먹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꾼 후엔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밥 반 공기 계란 2개 그리고 채소 많이. 점심밥은 반 공기 그리고 생선이나 닭가슴살 채소 많이. 저녁밥은 조금 그리고 두부나 콩요리 채소.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린 겁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대요. 밥을 덜 먹으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됐어요. 오히려 속이 더 편하더래요. 예전엔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한 달 후엔 배가 들어갔습니다. 살이 빠진 건 아니었어요. 배만 쏙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지방으로 쌓여요. 특히 내장 지방으로요. 반대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채소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줘요. 중요한 건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비슷하게 먹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저녁 루틴 수면의 질이 바뀐 계기. 조씨가 마지막으로 바꾼 게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졸리면 잤어요. 보통 11시, 12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봤어요. 그런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루틴을 바꾼 후엔 이렇게 했어요. 저녁 6시에 식사. 저녁 8시부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저녁 9시 가볍게 스트레칭. 저녁 10시 취침. 처음엔 너무 이른 것 같았대요. 10시에 자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았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려면 10시에 자야 8시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잠이 더 깊게 왔어요. 예전엔 스마트폰 보다가 자면 자다가 자주 깼는데 이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날 컨디션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낮 동안 피곤함도 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 열심히가 아니라 회복 가능하게. 조씨의 루틴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거창한 운동도 없고 비싼 음식도 없고 복잡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엔 열심히 했어요. 매일 1만 보 걷고 등산도 가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복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노년기 몸은 회복이 느립니다. 오늘 무리하면 내일까지 피곤이 이어지고 모레까지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활동량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강도입니다. 매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씨는 이제 약을 줄이진 않았지만 약을 추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답니다. 수치가 안정됐네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대요. 조씨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 아냐? 맞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실까요? 제가 만난 분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긴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지거나 혈압이 올라가서 약이 추가되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신경 쓸 걸. 신호가 있었는데 무시했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몸은 조용히 경고하고 있어요.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것, 예전보다 회복이 느린 것, 외출이 귀찮아지는 것, 배가 나오는 것, 잠을 자도 피곤한 것, 운동 후 통증이 오래가는 것, 감정 기복이 커지는 것. 이 모든 게 신호예요. 아직은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몇 년 뒤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 늘리기 전에. 병원은 이미 문제가 생긴 후에 가는 곳이에요. 혈압이 올라간 후, 당이 높아진 후, 무릎이 망가진 후. 그때 가서 치료받습니다. 물론 치료는 중요해요. 필요한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쬐어보세요.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30분만 덜 보고 일찍 자보세요. 이번 주 걷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하나씩 바꾸다 보면 몇 달 후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건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우리 아버지 얘기 같은데. 엄마가 요즘 이런 모습인데. 몇 년 뒤 내 모습일 수도 있겠네. 맞아요. 이건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지금 당신이 50대라면 10년 후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60대라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70대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약해지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인가, 천천히 조절하며 갈 것인가. 70대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60대 초반부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바쁜 핑계가 생길 거예요. 오늘 밤부터요. 오늘 밤 스마트폰을 10분만 일찍 내려놓고 자보세요. 내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어보세요. 이번 주 걷기 전에 3분만 몸을 풀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몇 달 후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60대 이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를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젊을 땐 좋았는데 예전 같지 않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60대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이래서 은퇴했다면 이제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바쁘게 살다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회복도 느리고 힘도 약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몸 상태에 맞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 될 것 같아서,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아요. 가끔 늦게 자도 괜찮고 가끔 과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전반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이 있다면 같이 시작해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과도 공유해보세요. 요즘 나 이렇게 바꿔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길 거예요.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오래 갑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40대, 50대 자녀라면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 요즘 컨디션 어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으시진 않아요? 무릎이나 허리 불편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같이 산책하거나, 같이 스트레칭하거나, 식사 내용을 조금 바꿔보거나. 부모님이 혼자 시작하기 힘들어 하신다면 당신이 함께 해주세요. 지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몇 년 후 부모님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를 만듭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70대에도 활기차게 걷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며 병원을 오가며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10년 후의 모습은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오늘 조금 귀찮다고 넘어간 신호가 몇 년 후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습관이 몇 년 후 만성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몇 년 후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1. 노년기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관리라는 말 자체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회복 가능하게 하는 것,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하는 것. 이게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2.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신호예요. 그 신호를 알아채고 지금 바꾸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시하면 몇 년 후 후회하게 됩니다. 3. 병원 가기 전에, 약 늘리기 전에 생활부터 점검하세요. 병원은 중요해요.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약도 드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해줄 수 있지만 컨디션까지 좋게 만들어주진 못해요. 진짜 컨디션이 좋아지려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면, 운동, 식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4.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며 작은 변화를 무시해요. 10분 일찍 자는 것, 5분 스트레칭 하는 것, 밥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몇 달 후엔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걸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게 느껴질 겁니다. 5.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 바꿔봤자 소용없어. 젊었을 때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1년 후, 2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70대도 늦지 않았어요. 80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고 피곤하고 약은 늘어나고 이제 늙었구나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젊을 땐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몸의 신호를 읽는 법, 회복의 중요성, 적당함의 가치. 이제 그걸 실천할 시간이 있어요. 바쁘게 일하느라 못 챙겼던 내 몸을 이제 돌볼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내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오늘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게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갈 겁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당신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